안녕하세요 6학년 여러분, 당근쌤입니다. 오늘은 6학년 1학기 수학 6단원 직류면체 부피와 건널비 6번째 시간이에요. 교과서는 132에서 136쪽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2쪽 문제 1번입니다. 문장을 보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하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보세요.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부피를 1세제곱cm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 부피를 1제곱미터라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제곱미터가 아니고 세제곱미터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를 쌌는데 부피가 1세제곱cm인 쌓기나무가 10,000개 필요합니다. 역시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10,000개가 아니고 1,000,000개가 필요합니다. 문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전개도를 이용하여 직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상자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상자의 부피는 몇 세제곱cm인가요? 일단 상자의 부피를 구하려면 상자의 가로, 세로, 높이를 알아야겠죠? 전개도를 보고 상자의 가로, 세로, 높이를 구하려면 머릿속으로 접어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밑면이 어디인지 정해야 돼요. 면 중에서 가장 넓은 이곳을 밑면으로 정해볼게요. 그러면 상자의 가로는 이곳이 되겠고 상자의 세로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상자의 높이는 밑면을 기준으로 잡으면 이곳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상자의 가로 60cm 곱하기 상자의 세로 100cm 곱하기 상자의 높이 30cm는 18만 세제곱cm가 나옵니다. 상자의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나타내어 보세요.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cm니까 18만 세제곱cm는 0.18 세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상자의 건널비는 몇 세제곱cm인가요? 상자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밑면의 넓이에 곱하기 1을 하고 옆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는 방식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밑면을 이곳으로 정했는데요. 이 면과 합동의 면이 바로 이 면이 되겠죠. 그럼 이제 옆면의 가로의 길이를 알면 됩니다.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는 전개도를 접었을 때 겹쳐지는 모서리이니 30cm로 길이는 같습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직류면체로 만들었을 때 서로 마주보는 모서리이니 60cm로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는 아까 구한 30cm의 길이의 모서리와 마주보는 모서리이기 때문에 역시 30cm로 길이는 같습니다. 이제 건널비를 구해볼까요? 우선 밑면의 넓이를 구해보면 30 곱하기 60 곱하기 밑면이 2개니까 곱하기 2 더하기 자, 옆면의 넓이는 옆면의 가로 먼저 구해야겠죠? 60 더하기 30 더하기 60 더하기 30을 해서 가로의 길이를 구하고 세로의 길이 곱하기 100을 해주면 21,600제곱cm가 나옵니다. 즉 상자의 건널비는 21,600제곱cm라는 것이죠. 교과서 133쪽 문제 3번입니다. 정육면체 모양의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컨테이너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일까요? 컨테이너의 부피가 정육면체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는 64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어 보면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니까 64세제곱미터는 6400만 세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컨테이너의 건널비는 몇 제곱미터인가요? 정육면체니까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자, 구해보면 4 곱하기 4 곱하기 6을 하면 96제곱미터가 나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실제 부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이어보세요.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위로 맞춰주는 게 좋겠죠. 휴지값의 숫자를 보면 세제곱미터는 300만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꿀 수 있죠. 그럼 휴지값에 가장 가까운 건 3000세제곱센티미터가 가장 적절하겠네요. 자, 방의 숫자를 보면 세제곱미터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겠죠. 3000세제곱센티미터는 0.003 세제곱미터로 바꿀 수가 있고 3만 세제곱센티미터는 0.03 세제곱미터로 바꿀 수가 있죠. 자, 방의 넓이로는
30세제곱미터가 좋겠습니다. 지우개는 세제곱미터보다는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2.1 세제곱미터는 210만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우개는 21 세제곱센티미터가 가장 적절하죠. 자, 냉장고 숫자를 보면 세제곱미터로 바꿔서 표현하는 게 낫겠죠. 1500 세제곱센티미터는 0.0015 세제곱미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냉장고 크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 세제곱미터가 적절하겠네요. 교과서 134쪽 문제 5번입니다. 두 직육면체의 부피는 각각 280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직육면체의 부피, 가로, 세로는 알고 높이를 구하는 문제이니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식을 이용해 높이를 구하면 되겠죠?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식 8 곱하기 5 곱하기 네모는 280 세제곱센티미터. 여기서 왼쪽 식에 8 곱하기 5 곱하기를 없애주면 되니까 양변에 8과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네모는 7이 나오고 7cm로 적어주면 되겠죠. 다른 직육면체의 세로의 길이도 구해볼까요? 역시 방법은 같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10 곱하기 2 곱하기 네모는 280 세제곱센티미터. 자, 여기서 양변에 10 나누기 2 나누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네모는 14가 나오고요. 자, 빈칸에는 14cm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가 만든 과자 상자의 부피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이 부분을 이어서 큰 직육면체의 부피에서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빼는 방법으로 구해보는 겁니다. 자, 가로 7cm 곱하기 세로 8cm 곱하기 높이 2cm 빼기 작은 직육면체 가로 3cm 곱하기 세로 2cm 곱하기 높이 2cm는 100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죠. 자, 다른 방법으로는 직육면체를 잘라서 직육면체 3개로 나누어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이 길이를 알아야 하죠. 이 길이는 7cm에서 3cm를 빼주면 4cm가 나오죠. 자, 이제 부피를 구해보면 직육면체 3개 중 가장 큰 직육면체의 부피 가로 4cm 곱하기 세로 8cm 곱하기 높이 2cm 더하기 자, 작은 직육면체 2개는 서로 합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 3cm 곱하기 세로 3cm 곱하기 높이 2cm 곱하기 똑같은 직육면체 2개이니 다시 2를 곱해주면 100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잘못 쓴 친구를 모두 찾고 잘못 쓴 이유를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수를 보면 직육면체 건너비는 6면의 넓이의 합이니까 나는 6면의 넓이를 모두 더할 거야. 그래서 모든 면의 넓이를 구해서 더했으므로 옳게 구했죠. 슬기를 보면 합동인 면이 3쌍이므로 3면의 넓이를 구해 각각 2배한 뒤 더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3면을 구해서 각각 2배를 했으니까 옳게 식을 작성했네요. 지혜를 보면 합동인 면이 3쌍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히 풀 수도 있어 해서 식을 썼는데 지혜의 식이 12 곱하기 8 더하기 12 곱하기 7 더하기 8 곱하기 7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은 직육면체에서 12 곱하기 8은 윗면, 12 곱하기 7은 앞면, 8 곱하기 7은 오른쪽 면의 넓이만 구한 상태입니다. 즉 2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잘못 쓴 이유를 정리해서 말하면 합동인 면이 3쌍이므로 3면의 넓이의 합을 구한 뒤 2배를 해야 하는데 2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요. 이 식을 옳게 바꾸려면 이 3쌍의 넓이의 합에서 곱하기 2를 해주어야 합니다. 중기를 보겠습니다. 중기는 나는 한 밑면의 넓이를 2배하고 옆면의 넓이를 더해야겠어 라고 하네요. 자, 식을 보면 12 곱하기 8은 이 바닥면, 즉 밑면 중 한 면을 구했고요. 자, 옆면을 구해야 하는데 옆면은 12 더하기 8 곱하기 7을 했습니다. 옆면에서 앞면과 오른쪽 면만 구한 상태죠. 즉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해야 하는데 한 밑면의 넓이만 구했습니다. 또 옆면의 가로를 잘못 구해 옆면의 넓이도 잘못 구했죠. 옳게 해주려면 12 곱하기 8에다가 곱하기 2를 더 해줘야 하고요. 12 더하기 8 곱하기 7 옆면을 구한 거에서 곱하기 2를 또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이 1학기 수학 마지막 시간이었고요.
2학기 수학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